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주식 원화 초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12월 8일부터 접종을 개시를 했고요. 미국 또한 12월 15일부터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까지 갔던 원유 가격도 빠르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47달러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50달러를 돌파를 했답니다. 이게 3월 4일 이후에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지금 원유 시장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라크 유전에서 폭발물 테러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에 따른 공급 감소도 기대가 된다는 부분, 여기서 수요가 더 줄어도 공급단에서 열심히 잘 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재개되면서 원유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일 오일 규제에 나서면은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65달러대까지 올라갈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석유 수요가 좀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경제가 정상화되고 원유 가격도 제 가격을 찾아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전자산 중 하나인 달러 가치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90도 위협하는 수준까지 됐어요. 여기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는 20%까지 더 떨어진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가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요, 1월 5일날 시행되는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이제 승리하면서 상원을 석권하게 되면 본격적인 달러 풀기가 진행될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비관론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호황을 겪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해외 자금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거에 대한 경계감으로 지금 섣불리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좀 주춤하지만 그 전까지 외국인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를 했다는 부분, 거의 기계적으로 비율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자, 우리는 과열됐다고 판단하지만 외국인은 아직도 이제 시작이라는 기대감에 계속 매수세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올 3월에 닥치고 달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달러 선호 현상이 강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거의 200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예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죠. 솔직히 지금 마땅한 재테크 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를 사놓으면서 언젠간 터질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 1080원이 싸다고 말씀을 못 드린 게 더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요, 원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그에 따른 주식시장 변화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원화 가치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원화 강세가 대한민국 수출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그거부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수출업체 측에서는 곡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대기업의 수익 마진 노선이 1달러당 1,000원 선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어요. 해지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해외 생산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 이제 떨어진다고 기업들이 순이익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건 대기업 얘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마지노선이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80원대에서 정부가 미세 조정으로 개입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장 막바지에 좀 개입을 하면서 급격한 하락세는 좀 막아가는 모습, 그래서 1084원에서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고 지금 1090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추측으로 이 좀 개입을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개입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냐, 외환보유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12월 말에 가까울수록 내고 물량으로 인한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원화 환전이 증가한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 한국이 유난히 강한 증시 통화 가치 상승이 나타난 이유 한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채찍 효과라는 거죠. 채찍은 손잡이를 흔들 경우에 손잡이부터 채찍 끝으로 갈수록 파동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고객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흔들면은 소매, 도매, 생산자,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이 확대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 소비자부터 약간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니까 공급 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통화 강세나 증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끝단에서보다는 그 중간 단계에서 상승세가 더 높게 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경기 회복세를 좀 미리 반영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부 개입에도 이 원화 가치의 장기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 원달러 환율의 장기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한국, 중국, 대만 등 수출 중심 국가에서 최근에 달러 약세와 더불어 수출 증가로 통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들 국가의 외환 보유고 급증 현상도 동반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외환 보유고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위적인 조치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야, 너네 외환 시장 조작했지? 이걸 미국에서 안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필 행정부가 바뀌는 시점이잖아요. 자, 차기 미국 행정부가 통화 조작의 이전 정부와 다르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캐서린 타이를 지명한 것도 이들 지역을 지속적으로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자,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를까요? 알겠죠. 한마디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어렵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무역대표부 대표의 캐서린 타이를 지명을 했는데 처음에 언론 보도로는 중국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일이지 봤더니 중국계는 아니고 대만계예요. 부모님이 대만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명되자 언론에서는 중국 무역 강경파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인데, 자, 이게 이런 중국만 때릴 때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환율 시장에 개입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엔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관련 지표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온기가 풍기는 거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 약세 전망 때문이었는데 여기에 재뿌리는 것이 바로 미국 물가 급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 1.2%를 기록했어요. 자, 그리고 아직 11월 개인 소비 지출은 발표가 안 됐지만은 1.4보다 전월보다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를 저희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이것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 PCE 지수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요? 고용시장 회복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PCE 지수가 미국 GDP의 70%를 반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 가격하고 신선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같은 경우는요, 고용시장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용시장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5만 건을 기록했어요. 예측치보다 13만 건이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저조가 오랫동안 지속되겠네. 그것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루 만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좀 늦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더 늦어질 수 있다. 이걸 신약이 반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국의 고용 회복과 경기 반등은 내년 2분기 이후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경제학자 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내년 2분기에 반등을 할 것이고, 그리고 1년 안에 회복할 것이라는 이제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현재의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내년 1분기까지 그럼 달러 약세가 지속될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이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소비자 물가가 불안한 조짐이 나오면은 지금의 달러 초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에 따라서 지금 증시에 묻지만 외국인 투자 열풍도 어느 정도 진전될 가능성, 원화 강세도 이 시기에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